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의 여자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정말 귀여우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 온 지는 이제는 10년 차 됐고요. 고향은 북한 해산에서 왔습니다. 아, 네, 정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이렇게 은경님을 모시고 이모님 모시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요. 처음이시죠, 이런 경험이? 처음이죠. 네, 와서 좀 떨려요. 그러니까요,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긴장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셔서 너무 정착하시느라고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이모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없죠. 오늘은 북한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한국까지 오시게 됐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정말 편하게 생각나시는 대로 쭉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는 뭐 회계 일을 좀 했었고요. 네. 아무튼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는 주부로 좀 살다가 가정주부로 살다가 갑자기 이게 어떻게 예견하지 못했던 이런 폭풍우가 가정사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이닥쳐서 그냥 뭐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이라기보다 정치적으로라고 할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이런 난관이 겹치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으로 탈북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오는 길도 또 다 아시다시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계 이제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회계 학교를? 그럼요. 경제전문대학교라고 있거든요. 그게 하면은 부경제사라는 자격을 주는데 거기에서 원산경제대학 있잖아요. 거기를 통신이라도 다니면은 경제사가 되긴 되는데 그냥 우리는 부경제사 자격을 받고 그리고 그때 그 학교가 좀 인기가 있어서 또 여자 직업으로는 의대보다도 그게 더 높았던. 네네,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북의원으로 일하다가 결혼하고는 뭐 그래도 그만하면 순탄하고 그런 가정생활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경제적으로 별로 어렵다거나 뭐 그거는 아니었고 맞아. 우리 국경은 중국하고 이게 조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북한에서는 그걸 세관 장사라고 그러고 세관을 통과해서 장사물품을 받고 그거를 도매를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시댁에서 그런 일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시댁이 그러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세관이면은 근데 이제 불법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 세관이라는 게 딱 무역이다 이렇게는 정리할 수는 없는데 무역도 하고 사사 여행자들이 짐도 거기로 다 통과하고 하니까 그냥 온갖 수단과 방법을 하는 거죠. 한 결혼해서 한 10년? 네네네. 10년이 됐을 때 전혀 그런 혼란이 생긴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막 사회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셔가지고 가정을 이루시고 어떤 바램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북한에 계실 때? 그래서 지고지순한 현모양처 살다 보니까 분위기에 사람이 성격도 좀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북한에 지고지순한 사람이 없어요. 네, 없어. 그렇죠. 다 드살이 세고 좀 싸움을 할 줄 모르면 환경, 세월을 많이 따라가죠. 그렇지. 환경에 또 익숙하는 게 사람이라 추방이라는 거 아시죠? 네, 알죠. 심심산골 그런 추방을 가게 된 거예요. 집을 다 뺏기고. 해산에서 추방당하신 거예요? 해산에서 추방당해서 저기 어디지? 삼수갑산 이런 쪽에. 보천이라는 데 있거든요. 거기 시골에 아주 먼 데를 가서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혼자 왔죠. 이모님은 이제 어떤 현모양처가 되게 꿈이셨고 그냥 이제 어떤 굴곡 없는 평탄한 삶을 원하셨는데 북한에서 이제 그런 굴곡을 맞이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벼락 맞은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럼 가산 다 뺏기는 건가요? 가산이라는 게 뭐 집에 이게 이런 그 잡기잖아요. 무슨 뭐 TV라든가 뭐 냉장고 이런 거는 아니고 기본 집을 그냥 회수하는 거여서 뺏는 거여서 그런 집을 내가 다시 복구해서 네. 내가 다시 산다 이거는 사실 너무 힘들거든. 너무 힘들지. 왜냐면 아파트가 조금 딱 앞에는 역전이고 딱 요 뒤는 시장이고 그 중심에 있는 아파트였거든. 네. 거기도 딱 4층, 5층짜리 아파트에서 4층 이렇게 로얄 살다. 층이었네요. 집이 좋으니까 또 그렇게 집을 탐냈네요. 그리고 거기에도 주방 거기에도 좀 쉽게 더 걸리는 것 같아. 집이 아예 볼품없는 이런 그 오두막이고 좀 쓰러져가는 집이면은 넣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집이 국돈으로 무슨 얼마짜리도 있다고 들었거든. 네네. 북한 돈으로. 네. 내가 살던 집은 그때 중국 돈으로 15만 이렇게 부른 네네네. 집이어서 근데 내가 나오고 또 20만, 25만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괜찮은 집에서 사는 조금 흠 있는 사람들 있죠. 걸면 걸리는 그렇죠. 사람 이런 사람들 네. 그때 다 주방 갔거든. 근데 그 집은 누가 회수하는 거예요? 버이부가 하는 건가요? 나라에서 하는 거지. 나라에서 해서 북한 뭐 핵심 이런. 계급이라는 게 있잖아. 거기다 주는 거거든. 추방하면 집을 빼앗고 어쨌든 집에 보내는 거잖아요. 산거리든 뭐든 가면 집이 있을 거잖아요. 집이 없지. 산골에 갔더니 집도 없고 그냥 빈집은 많어 산에 이게. 근데 집이 다 흙집이어서 나도 진짜 머리에 털 나서 처음 봤던 것 같아. 시골 옥수수 때 이렇게 그런 걸 막 이렇게 얹어놓고 이랬는데 벽은 다 흙으로 매질했더라고. 그리고 부엌도 흙으로 이렇게 매질을 했더라고. 근데 가봤더니 구멍이 숭숭 난 집들이 빈집이 너무 많은 거야. 그때 사람들이 배고프고 뭐 이러니까 비우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먹을 걸 찾아서 나갔겠지. 그러니까 빈집이 너무 많아 거기에. 집을 들어가서 내가 수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지. 그런 이게 타격을 받다 보니까 심신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냥 만신창이 돼갖고 돈을 조금 갖고 간 게 있었으니까 그거를 그때 뇌물을 보인다고 그러잖아. 그거를 조금 해서 내가 너무 몸이 아파갖고 엄마 집에 조금만 내가 와서 치료받고 오겠다 했더니 가라고 그러더라고. 또 보이지도 엄마는 또 그래서 안 되거든. 그게 또 주재원도 있거든. 보안서 주재원도 있었지. 내가 그때 이불장 같은 거 있잖아. 네. 그거를 다 싣고 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싣고 내려와도 집도 없고 그래서 필요가 없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저거 가지라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 좋아해서 내가 아파서 좀 가라고. 그래서 엄마 집에 왔지. 그래 엄마 집에 내려와서 당분간 엄마 집이 그때 밀수하는 이런 지역이어서 네. 거기서 잠깐 내려와서 밀수를 하면서 네. 조금 살다가 또 애들 데리고 온 거지. 그러면 그때 추방당했을 때도 이제 자제분들이랑 같이 그때 갈 때는 애들은 안 데리고 가고 나랑 뭐 우리 그 올케랑 뭐 동생이랑 이렇게 어른들만 그때 같이 갔었는데 심심산골 겨울판에 이렇게 차에서 하차시키면 끝인 거예요. 근데 거기 가봤는데 나는 북한에서 살았지만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하루에 잘 사는 집이 2끼를 먹더라고. 그게 잘 사는 집인데 어떻게 먹냐? 그것도 농장이잖아요. 농장 노력으로 일하러 나가면 기밀이라는 게 있더라고. 기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젖은 거 있지. 젖은 거를 껍데기째 500g씩 줘. 농장에 일하러 나가면 일당으로 주는 게 그거 한 집에 500g 주고 그러면 그걸 갖고 부엌에 이게 장작을 떼서 불을 떼서 가마에다 넣어서 계속 그걸 닦더라고. 말리더라고. 거기다 넣어서 막 이렇게 말려갖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이게 맷돌 있죠. 거기에다 이렇게 갈더라고. 그래서 이게 갈면은 거기에서 껍데기하고 가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에서 다시 봐서 이렇게 해서 그 가루 나오잖아요. 그걸 갖고 저기 산에 가서 산나물 풀을 뜯어서 죽을 써서 그래서 2끼를 먹는 집이 잘 먹는 집이고 그러니까 쌀 구경을 못 해본 지는 그 사람들이 그 언제 쌀 먹어봤냐 잘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갈 때 20kg짜리 쌀 하나 갖고 갔었거든요. 중국 그 쌀들이 20kg 지대잖아요.
합숙을 하는 주인집까지 그 동네에서는 제일 괜찮은 집이. 어디에서 손님이 오면은 관리원에서 손님이 오고 그러면 그 집에서 다 손님을 치더라고. 근데 그 집에서 들어가 내가 하룻밤 잤는데 그 집에 쌀을 그랬더니 막 이러는 거야. 쌀을 오랜만에 봐갖고. 야, 그 정도더라고. 그렇게 거기는 다 이제 추방당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 아니지. 아니에요. 추방 간 사람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원래 살던 본토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지. 그냥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계속 농민 계급이지. 농민 계급. 농장원으로.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막 근데 먹어요? 북한이 봤더니 이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더라고. 땅 자체가 그리고 산에 나무가 없어. 산에 나무가 없어. 내가 거기서부터 다음날 거기서 허락받고 엄마 집에 들어올 때는 그거 긴 거리를 내가 걸어서 들어왔거든. 네. 근데 그 산을 넘고 혼자 이게 걸어 들어오는데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고 다 민둥산, 벌거숭이라니까. 땅이 척박하고 하다 보니까 농사가 그냥 돌멩이인 것 같아. 땅이. 맨 돌멩이가 뭐 질척질척하고 나는 그때 나도 북한에서 살았지만 그때 알았어요. 너무 진짜? 불쌍한 사람들 거기서 살더라고. 근데 그게 비단 네. 북한의 어느 그쪽만 일이 아니고 네. 그때 봤더니 북한의 전반적인 농촌이 네. 그게 보통의 현실이더라고. 고난의 행군 시기도 아니지. 2009년도? 2009년이면 한창 이제 2009년도 그때지. 평양에서 한창 좋아하실 때거든요. 그렇지. 2009년도. 근데 시골은 농촌은 나는 뭐라고 지금도 내가 그때 너무 나도 충격 먹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이었어. 불을 떼서 귀미를 닦았다라고 하시는데 뭘 가지고 불을 떼요? 그 장작을 산에 가서 했어요? 장작을. 그러니까 가까운 산에는 나무가 없어. 그래서 나무하러 어디를 가냐? 자기들도 나무하러 20-30리씩 걸어서 들어간대. 그 시골에서 또 들어간대. 이런 집들은 그냥 이렇게 등짐 있지. 장작을 등짐으로 등집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다 불을 떼서 그 기밀인지 그걸 말리더라고. 젖은 거 받으니까 그거를 말려갖고 그리고 맷돌에다가 이렇게 갈아서 그래서 먹더라고. 전 들으면서도 너무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뚝 여기서 살아라 이제 이러면 진짜 저 같아도 그냥 털썩 주저앉을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이게 무슨 죽는다는 게 별로 이 극단적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죽는 것도 평범하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자식이 있으니까 새끼들이 있고 그렇게 너무 나약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조금 이겨내 보자 해서 그때 그렇게 엄마 집에 들어가서 내가 그냥 한 일주일을 그냥 일어도 못 나고 못 일어났지. 그냥 누웠다가 한 열흘 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 다시 밀수를 하고 뭐 그때는 북한의 그 백두산 쪽에 삼지연 쪽에 그러면 이깔나무 버섯이라는 게 있거든. 송이버섯 말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딱 그 삼지연에만 나오는 거. 삼지연하고 대홍단 이렇게 그 북한에서는 제일 그 추운 곳이죠. 북부 산간지대잖아요. 네. 그쪽에서 거의 나오는 아주 새노란 이런 그 이깔나무 버섯. 처음에는 2000년 중반 그때는 금강산도 했잖아요. 네. 금강산 관광도 하고 그때는 뭐 개성공단도 하고 하니까 그때 그 버섯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은 금강산하고 개성을 갔었거든요. 그때는 관광 상품으로 다 갔지. 근데 금강산 그거 막히면서 그게 다 중국으로 가기 시작을 했거든. 아깝다. 그래서 그거를 밀수를 한 거예요. 네. 그래 이깔나무 버섯에 그리고 뭐 개암나무라고도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개암나무 버섯에 뭐 여러 가지 그 버섯류들을 중국에 다 그때 보냈어요. 중국에 보내고 그리고 또 물건을 보내면 돈만 받으면 그거는 또 한 번의 회전이잖아요. 네네. 근데 물건을 보내고 또 다른 내가 여기서 또 팔아서 또 할 수 있는 물건을 받으면 또 순환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 우리 비닐봉지 있잖아요. 네네네. 비닐봉지 그거를 뭐 진달래색, 뭐 풀색, 파란색, 까만 뭐 여러 가지 봉지 색깔 네. 그거를 그때 또 봉지를 받았거든. 그러면 그 봉지가 평성 뭐 어디 뭐 강원도 뭐 평양 뭐 안 나가는 데가 그래서 그걸 그 다 도매를 그때 나갔었거든. 전국의 비닐봉지를 그렇지, 이제 그렇지, 뿌리신 그래. 거네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네.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 이 밀수를 시작한 게 네. 아무튼 한국을 가려니까 네. 이 압록강을 걷는다는 게 이게 참 정말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때는 그런 배짱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압록강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밀수를 한 거예요. 밀수를 하면 아무래도 강하고 압록강을 이렇게 물건 주고받고 하니까 강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강하고 이렇게 적응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한 직업이 돼갖고 한 1년 한 반 거의 2년을 하고 왔죠. 의외로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의외로 또 그게 잘 돼갖고 근데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해도 네. 생각만 해도 어떤 앞이 안 보여. 그렇죠. 내가 이 장사를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네. 내가 여기에서 언제 이 목돈을 마련을 해서 집을 네. 하며 그리고 또 나 혼자라면 내가 또 오지도 않았겠지. 네. 애들이 있으니까 네. 애들이 뭐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니다. 그리고 한번 추방을 가면은 이렇게 거주하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거주를 하려면 어떤 다른 남자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돼. 그래갖고 뭐 거주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긴 있다고 하던데 너무 그렇게 비루한 네. 방법은 너무 싫고 네. 그래서 그냥 압록강하고 잘 친해져 갖고 그리고 어느 날 딱 기회가 되니까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네. 음력설이 딱 지나고 나도 너무 조급하더라고. 이게 얼음이 풀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네. 수영도 못하고. 그래서 2월 중순에 그때 기회가 돼갖고 네. 그냥 혼자 얼음 위를 뛰어서 네. 넘어왔는데 우리 남편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거기 네. 있었어. 중국에. 네. 거기에 장백에 있는 분인데 남편하고 좀 친구였거든. 그래서 그분이 받아줘서 그분은 내가 이렇게 여기를 간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잠깐 여기서 내가 좀 미결건들이 있어서 돈도 못 받은 게 있고 해서 그거 좀 정리하고 다시 가겠다 이랬거든. 그리고 왔는데 나보다 한 2년 먼저 여기를 온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동생이 네. 남동생이 내 남동생하고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집을 친구니까 네. 너무 잘 놀러 왔는데 나보고 누나 우리 누나 전화 왔는데 왔어? 우리 누나 전화번호 이런 전화번호라고. 그 한국 전화번호를 알려줘. 그거 나 좀 알려줘. 그랬더니 걔가 뭐 010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해서 적었거든. 그거 적고 종이다 적고 그래서 계속 애웠어. 그냥 애워서 아야 머리에 그래서 꽉 받게 하고 그리고 종이는 버리고 네. 딱 머리에 애우고 그리고 강을 넘어와 갖고 나를 그 픽업해 주는 사람을 속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좀 밖에 잠깐 나가서 그 집이고 부인이 중국 여자거든. 한족이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말을 몰라. 네, 한국말을 몰라. 남편이 나가고 부인하고 내가 있었는데 집 전화 있지. 네네네. 그 집 전화 있으니까 집 전화 갖고 나도 그냥 눌렀어. 그냥 눌렀어. 그냥 그 번호가 네. 그 번호가 틀릴 수도 있고 여기에서 얘가 번호 바꿀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 그냥 막연한 그냥 하나 이거 저 기대를 갖고 한 줄기 희망. 한 줄기 진짜 그 끈이지. 네, 그 끈을 그래서 눌렀더니 엄마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는 거예요. 국제전화인데 받으셨네요. 그래서. 받더라고. 뭐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엄마 내가 누구라고 막 그랬다. 어머 아니 지금 어딘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어디서 이렇게 전화를 하냐고. 엄마 내가 지금 여기 장백에 왔는데 그랬더니 장백이냐고. 그럼 여기로 오겠냐고. 뭐 가지. 당연히 가지. 그러면 거기에 딱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사람 보낸다고. 그러면서 당장 돈 10,000원 있지. 중국 돈 네. 10,000원을 일단 준비하고 있으래. 알았다고. 10,000원은 내가 준비한다. 그래서 걔가 보낸 사람을 기다리면서 나는 또 북한에
우리 동생이 네. 내가 가고 걔도 계속 이 전화기 앞에서 기다렸거든. 내 소식을 계속. 그래서 걔한테 다 전화를 했어. 야, 그 돈을 일단은 총 13,000원 보내줘. 3,000원은 내가 여비를 하고 10,000원은 내가 쓸 데가 있다 해서 밀수하는 데는 이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돈 이관이라는 게 있어. 네. 이관. 그 이관하는 거는 비교적 거의 자리가 잘 잡혀갖고 네. 아야 한 30분 만에 이게 돈 이관이 왔어. 중국 사람한테는 그냥 신기하다. 받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이 북한에 보내야 될 돈을 네. 내가 갖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 30분 만에 돈을 이관을 받았어.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조금 기다리는데 30분 되니까 택시가 오는 거야. 30분 만에요. 그 친구분이 보낸 택시가. 브로커가. 와. 너무 빠르지. 그러니까 이게 브로커가 장벽에 상주에 있었나 봐. 상주에 있었나 봐요. 이모님이 일이 되려나 봐요. 그리고 나는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나는 거 진짜 보니까. 아야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아서 진짜 아침에 10시에 전화를 했거든. 네. 10시에 전화해서 자 돈을 해야 된다 해서 돈 이관을 받은 게 거의 11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택시가 12시 거의 안 돼서 온 거예요. 대박이다. 그래서 그 택시에 타라고. 그래서 타고 그 브로커에 돈을 주고 그 뭐 저쪽하고 어떻게 하더라고 브로커들끼리. 그래서 태우고 그리고 한 20분 어디 가더니 네. 또 어떤 그 2층짜리 그 빌라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네. 그 2층에 올라갔더니 어젯밤에 넘어온 사람이 북한에서. 3개월짜리 아기를 얻고 아기 네. 부부가 있고 그게 또 남자 또 한 분이 계셨어. 그렇게 네 분이 일행이 지금. 일행이 지금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에 들어간 5명이잖아요. 네. 거기서 서로가 있지. 이게 지금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서로가 눈도 안 마주치고 너무 불안한. 불안하니까 안 마주치고 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디 잡혀도 우리 서로 모른다 이래야 되니까 서로 알려고 안 하잖아. 네. 알려고 다 외면하고 이러고. 거기서 한 1시간 기다리니까 또 나와서 차 타라고 그래갖고 택시에 타고 오면서 보면 만장이라는 데 있거든. 네. 연길 들어오기 전인가? 그게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는 꼭 우회해야 돼갖고 그래서 그 초소를 우린 다 뭐 내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브로커가 네. 택시 타고 그것도 전문가인가 보지 아주 선수더라고. 그래갖고 애도는 이렇게 좁은 시골길이지 그거를 어떻게 지가 탐색을 했는지 그쪽으로 해갖고 막 돌아가고 그래서 초소는 어떻게 됐어요? 초소 지났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초소를 또 무사히 또 넘어갔고 그리고 도착을 하니까 저녁 8시에 이번에는 어떤 안가 같은 데 들어갔는데 여기서 하룻밤 자야 된다. 그게 연길이었어. 연길에서 그래서 하룻밤 잤지. 그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또 어젯밤에 넘어온 팀이 또 있어. 이번에는 어디서 왔냐? 무산에서 넘어온 팀인데 이야. 무산은 장백이 아니거든. 네. 두만강을 건너다 보니까 그 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온 여자가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또 그러면 7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7명이 거기에서 들어가 그 방에 들어가고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담도 커. 나는 그냥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 먹고 막 물도 막 너무 긴장하고 겁이 나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아침 7시 되니까 브로커가 한 명이 더 붙어갖고 여자가 또 어제 저녁에 그 택시 아저씨에다가 네. 여자 브로커가 붙어갖고 타라고. 네. 그래서 차에 또 탔어요. 타고 또 계속 달리더니 이번 어디까지 갔냐면 심양을 거쳐서 청도에 갔거든. 그래 청도에 가갖고 거기에서 한 6시간을 이번에는 또 모텔 같은 데 있지. 네. 그런 데 다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그래 모텔 같은 데 우르르 들어갔는데 그래도 빵도 사주고 뭐 우유도 주고 그래갖고 거기서 또 우두루두루 떨면서 한 6시 했더니 또 다 나오라. 이번에는 브로커 이번에 완전 바뀌어갖고 이번에는 이렇게 다리 이만큼 없는 사람 있지. 목발 네. 이렇게 지금 이런 사람이 브로커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버스를 타고 왔지. 버스를 타고 2층 버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타고 거기 그때부터 한 2박 3일 달린 것 같은데 버스를 타고 그랬더니 권명이라는 데 갔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온 근데 거지. 가는 도중에 뭐 공안이 이제 검열하러 온다거나 이런 적 꼭 한 번 있지 않나요? 그게 공안이 검열을 이 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고 미리 언지는 주더라고. 그래서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네. 운명이니까 그렇죠. 아무튼 숨도 못 쉬었던 것 같아.
숨도 못 쉬고 여기 지금 생각하면은 버스가 중간중간 내려 그래갖고 주차를 해서 화장실도 가라 이러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말하면 휴게소. 휴게소였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화장실 가라 그러면 나는 좀 제일 먼저 내려갖고 화장실이지 거기 계속 들어가 서 있다가 버스 떠난다. 떠날 때쯤 이러면은 그때 뛰어나와서 다 이랬었거든. 혹시라도 휴게소에 또 닥칠지 몰라갖고 그랬었어요. 그때 진짜 너무 떨렸어.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네. 운이 좋아갖고 네. 집에서 출발해서 딱 7일 만에 네. 저기 태국에 들어갔거든요. 진짜 운이 좋으셨군요. 근데 권명에 가서도 이런 별장 같은 데 또 이번에는 들어가라고 그래갖고 거기에 들어가서 한 몇 시간 있었어요. 5시간 있었나? 그랬더니 다 나오라 그래갖고 그때는 우리 북한 말로 농구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차를 타고 그리고 한 2시간 가더니 갑자기 길에서 확 꺾어서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다 내리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거기서 그때부터는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을 하고 했는데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그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 태국에 보트를 타잖아요. 네. 총 일행이 15명이다 보니까 15명이. 근데 청도에 심양 청도에 오니까 또 이게 계속 또 합쳐지네요. 그룹이 또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합쳐져서 총 15명이 돼갖고 그래서 왔지. 그래서 거기에서는 보트를 타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네. 그 메콩강이라는 거 아이고. 모르시죠? 네, 저는 메콩강은 가본 적은 그렇죠. 없죠. 네. 메콩강이라는 게 이렇게 동남아를 횡단하는 진짜 큰 강이더라고요. 근데 북경도 메콩강 이쪽으로 흐르고 그리고 라오스, 태국 뭐 다 그쪽 메콩강으로. 근데 이 메콩강이 늘 그쪽은 비가 오더라고. 근데 비가 오니까 그냥 거기서 시커먼 물이 막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트는 그런 보트 있잖아요. 그 이렇게 원동기 같은 게 달려갖고 막 빨리 가는 이런 보트 있죠. 이런 거였는데 한 보트에 7명씩. 그래서 7명 저쪽에 8명 이렇게 다 탔는데 이게 보트가 조그마다 보면 사람이 앉으니까 막 가라앉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는 뭐 내릴 수도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한 배에 탔는데. 그래서 거기에 탔는데 막 물이 범람하고 막 이러니까 또 조금 가더니 또 이번에 이런 바위 같은데 거기 다 돌바위 같은데 올라가면 나무가 우거져갖고 우리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신은 그냥 김일성이다 이래갖고 그랬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막 기도가 막 나오는 저 살려주십시오. 그냥 하늘에 대고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저 살려주시면은 살려줘서 뭐 어디 한국에 어느 산속에 모퉁이라도 떨궈주시면 평생 하라는 일 다 하고 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그러고 기도를 막 했다니까. 사람이 너무 절박하니까 절박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아무튼 거기에서 뭐 보트를 타고 참 운 좋게 태국까지 갔어요. 그래 태국에서 내릴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하고 떨고 하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다 빠져갖고 보트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 브로커는 여기서 걸리면 쟤들이 인신매매라서 경찰에 걸리면 불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처벌받더라고. 빨리 내리라고 막 빨리 내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내리지를 못해. 움직이지를 못해. 힘이 다 빠져갖고 그러니까 이 브로커들이 라오스 사람들이더라고요. 거기서부터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씩 들어서 막 던지는 거야. 막 던지는 거야. 그래서 던져서 막 그때 비로소 살았구나. 만세 부르고 조금 이래 봤더니 그 도로 위로 폴리스라고 무슨 경찰차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폴리스를 알아보는 건 또 나 혼자여서 어머 저게 경찰이라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 경찰이 그냥 알고 나왔는지 거기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얼으면서 그래도 또 못 알아들을까 막 그때 내가 막 뭐를 또 뭐 헬프 영어로 헬프 뭐 이러면서 야 그래서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그때 진짜 아이고 자유라는 게 이거구나 싶어. 너무 감사하고 야 평생
평생 감사하며 살자 이런 마음이 그때 들었는데 그 경찰은 태국 경찰 태국 경찰, 태국 경찰. 태국에서는 경찰한테 단속당하면 경찰이 난민 그때부터 시험소를 다 가니까. 이게 보호해 주더라고. 네. 그게 서로 애교적으로 그게 다 돼 네, 있어서. 그래서 태국에 많이 오시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지금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태국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산을 넘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초인간적인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산을 넘었는데 일단 태국이라고 오고 보니까 이게 다 풀려갖고 네. 그 마음의 안정이라는 게 찾아갔고 네. 시장에 우리끼리 막 나가서 장을 보고 들어와서 막 밥을 해 먹고 막 된장국 끓여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그래서. 기다리면 한국 가니까. 그냥 이제는 뭐 가는 거나 갔다고 네. 하더라고. 조금 기다리면 간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태국에 도착하셨을 때가 언제였어요? 그게 3월 1일 날인가? 2011년. 내가 북한에서 떠난 거는 2월 21일 날인가 떠났었거든요. 진짜 기적이시다. 정말. 그쵸. 열흘 거의 뭐 7일 내가 만에. 그렇지 한 8일 만에 도착한 것 같아요. 진짜 막 빛의 속도로 간 것 같아요. 진짜 빨리 갔지. 빨리 갔죠. 그럼 태국에서는 얼마나 계시다가 한국에 오셨어요? 태국에서는 한 2달 있은 것 같은데요. 2달 동안. 2달 있은 것 같아요. 꽤 있었네요. 조금 꽤 그래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때 많았구나. 그때는 경찰서 한 일주일 있었거든요. 네. 있다가 또 저기 또 어디 또 갔어. 무슨 감옥이야. 아무튼 그런 데도 조금 있었고 또 와서 메사이라고 대기소 같은 데인데 거기서도 또 한 9일 있었거든요. 앞에 사람들 빠지지 못하니까 그냥 들어가서 너무 많아갖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순서대로야. 그거는 앞에 사람이 나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우리 처음 들어가는 거 그냥 문 앞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자야 되고 이렇더라고 그때. 그렇게 근데 방콕에 들어갔는데 그때 392명인가 됐어. 근데 내가 잠깐 방장을 했었거든. 북한 사람만 392명. 여자만 392명. 근데 기껏 빠지는 인원은 많지는 네.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2번 빠졌나. 원래는 한 번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2번을 비행기 태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았어, 진짜. 근데 아무래도 조금 거기에서 비비다 거리는 게 힘은 들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리고 환경상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너무 더우니까 모든 게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정해진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는 요게 한 시한이 있으니까 그래도 참을만 했고 처음에는 그냥 비행기 태워서 이렇게 보내주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태국에서 머문 기간이 거의 한 2달이 됐던 것 같아요. 북한에 계실 때도 한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북한에서 한국에 대해서 조금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던 게 드라마였거든요. 그게 북한에서 이렇게 CD가 있었어요. 네. 중국에서. 이것도 밀수꾼들이 다 갖고 왔거든. 밀수꾼들이 이 밀수를 해서 장마당에서 유통을 한 거예요. 또 그거를 들여오는가 동시에 CD만 있어서는 북한에서 그거를 사람들이 활용할 수가 없어요. 네. 녹화기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CD 녹화기라는 네. 게. 그래서 CD 녹화기가 진짜 범람을 했거든. 그때 진짜 많이 들어와서 그게 해산이만 팔린 게 아니고 전국으로 네. 도매 나가고 평양에도 그때 엄청 많았어요. 평양에 엄청나게 도매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CD가 예를 들면은 드라마 뭐 천국의 계단을 본다 이러면은 그 CDR이 드라마가 부수가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20부작을 보려면 20알이 돼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알에 대여비가 있거든. 그러면은 시장에 그걸 하는 전문 이게 다 깔고 이렇게 그걸 대여를 해주는 사람이 또 있군요, 시장에. 은밀하게. 은밀하게 그거는 걸리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시장에 못 갖고 나오고 그냥 입만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라 이렇게 알려주거든. 처음에는 한 알에 100원씩을 했어. 100원씩을 했는데 그게 언제 오르다 보니까 1000원도 되고 그게 그냥 수요가 많으면 아무래도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다 봤어 그거를.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우리는 이게 시댁이 중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은 지는 꽤 됐죠.
드라마를 본 것만 가지고 내가 저 길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진짜, 젊은 20대 한창 그 꿈에 부풀고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20대 이런 꽃 같은 그 청춘들은 그런 환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고 애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 딴에 그냥 그 분위기를 만끽을 하는 거지. 아, 저렇게 발전을 했고 저렇게 멋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젊은 애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겠죠. 근데 진짜 이모님은 그때 보면서 저기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유, 어쨌든 이렇게 탈북 스토리 정말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볏짚만 쌓인 집 뭐 이런 진흙으로 덮인 그런 집에 뚝 떨어져서 살아라. 정말 앞이 까마득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꿋꿋이 잘 버티시고 한국까지 무사히 잘 오신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 도착하셔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저은경 이모님이랑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전에 이제 한국에 도착한 이야기까지 하셨잖아요. 정말 거의 날아오다시피 7일 그렇죠. 만에 빛의 속도로 왔죠. 태국까지 도착한 이야기,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한국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랑 처음에 도착할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일단 우리 태국에서 다 기다림의 시간도 있고 네. 또 그 다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비행기에서 딱 내렸을 때 인천공항에 그 웅장함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압도되긴 했지만 우리가 그걸 다 예측을 못한 건 아닌데 거기서 감동을 받았는데 딱 나올 때 버스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버스에 타고 오르려고 했는데 딱 앞을 쳐다봤더니 막 수려한 그 나무가 있잖아요. 푸른 나무. 그 나무를 봤을 때 난 그때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북한의 그 민둥산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딱 그 푸른 나무를 보니까 아, 이 땅은 살아있는 땅이구나. 살아있는 땅이구나. 살아 숨쉬는 세상이구나. 표현이 너무 예술적이세요. 나무를 보고 살아있는 땅이구나. 살아있는 진짜... 땅이구나. 어휴. 그때 난 그 푸른 산, 푸른 나무에서 제일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비행기는 예전에 타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어떤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올 때는? 대한항공 아닌가? 그때 아마 그럴 거예요. 예. 대한항공인 것 같은데. 굉장히 크잖아요, 비행기가. 그렇죠. 크고 거기 봤더니 한국의 일반 분들이 조금 타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쪽 좌석을 앉았는데 비행기라는 거 우리 태어나서 난생 처음이잖아요. 너무 황홀하고 엄마 세상에 나는 진짜 잘 태어났다. 세상에. 엄마 이게 내가 죽기 전에 비행기를 다 타보고 야 이게 뭐야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 막 부풀고 그리고 비행기 붕 뜨고 할 때 우리가 그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 거 있죠. 북한에 있을 때 영화에서는 조금 그런 그림을 좀 보긴 본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근데 내가 직접 이거를 경험한다. 난 진짜 꿈만 같더라고 그때. 그럴 것 같아요. 땅에서만 사시다가 처음으로 하늘을 날아보신 것은. 우리 북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비행기라는 건 못 타보잖아요. 그렇죠. 탈 수도 없고 꿈도 못 꾸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이게 내가 복 받았구나 그런 생각했었어요. 네, 처음에 그 감동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버스를 타고 국정원에서 마중 나온 버스를 타고 이제 국정원에 가신 거네요. 그렇죠. 우리 처음에 들어간 게 그 인천 적십자병원이잖아요. 종합병원. 네, 거기서 신체 검사. 거기에도 너무 감동받았고 왜요? 어디 건강 검진을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고 인천공항에 내려서부터 진짜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건강 검진 다 해주시고 버스에 타고 와서
국정원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거든. 아. 근데 태국에서 알랑미라는 거 있잖아. 네. 그 밥에 난 육고기를 별로 정말 안 좋아하는데 반찬이 거기 그 닭고기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난 거기서 한 번도 그걸 못 먹고 태국에서. 그냥 태국에서 배추랑 양배추 이런 거 팔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사갖고 고추랑 사서 그래서 김치를 담궈서 그 밥을 먹었었는데 국정원에 왔더니 그 우리 식판을 나 처음이잖아요. 식판 들고 밥 먹는데 먹고 또 갖고 가라고. 근데 그 밥이 알랑미만 난 태국에서 먹다가 아유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찰기가 그냥. 찰기가 그냥 그리고 그 반찬 굴비. 굴비요? 응, 굴비가 나왔거든. 굴비가 나왔고 김이 있잖아요. 김. 지금 제일 생각나는 게 굴비예요. 굴비. 근데 그 굴비라는 거 우리 다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굴비가 없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굴비 반찬. 그리고 뭐 점심 때마다 간식을 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간식도 주고. 야, 진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우리 북한을 맨날 지상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지상지옥이야. 아 여기가 지상낙원이구나 했어. 여기가 지상낙원이다. 국정원에 들어와서 뭐 거의 하루 그래서 매 순간이 그냥 감사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조사받는 것도 조사받는 것도 나는 하나 스트레스가 없고 아주 무난하게 그렇게 했어요. 뭐 조사라는 게 어떤 부담감을 가지면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부담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북한에서 어떤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국정원 하면은 그 북한의 보위부가 생각나서 아 그렇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 내가 이제 맞겠구나 이런 생각. 아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 나는 처음에는 이제 조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니까 이 걱정하는 것도 이게 사실 전염이거든요. 옆에서 이러면 같이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서로 이거는 심리니까 심리적인 울림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정작 들어갔는데 진짜 하나 그런 스트레스 오히려 들어가기 전보다 받으면서 나는 더 안정이 됐고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정원 조사를 이제 마치고 하나원도 이제 가신 그때도 하나원 갔죠. 하나원에 3개월 있었나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원에 가서부터 사람이 어떤 압박감이 있거든요. 내가 3개월이면 세상 밖을 나가야 된다. 이제부터는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혼자 산다면 뭐 그렇게 부담감이 좀 덜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두고 애들부터 있잖아요. 애들도 데리고 와야 되고 진짜 그때부터 만 가지 걱정, 근심, 부담이 그냥 막 머리 이게 덮치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 그런 걸 사람들이 우울증이라고 하는가?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런 게 와갖고 일단은 입맛을 열어서 밥을 못 먹고 그리고 잠을 못 잤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그때는 40대 초반에 왔거든요. 야, 우리 북한은 40대면은 다 먹은 나이처럼 우리가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30대도 별 볼일 없는 이런 나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은. 나는 그 인식이 박혀갖고 야 이게 40대 내가 직장을 어떻게 들어가며 아니 40살이나 먹었는데 누가 나를 직장에 받아주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냐. 자녀분들 걱정 그렇죠. 애들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할 일이 많으니까 애들은 어떻게 데려오며 내가 이거 혼자 다 걸머지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에 너무 부담이 돼서 그때부터 걱정이 너무 많아갖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하나원에도 병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도 타 먹고 저녁에 거의 그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이 상황이었거든요. 하나원 거의 2, 3개월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럼 하나원에서 바로 파주 쪽을 신청하신 거예요? 그 하나원에서 이게 서울 같은 거는 이거 뭐라 그러죠? 제비뽑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원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가중되다 보니까 그게 누가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스트레스여서 너무 걱정이 앞서서 걱정이 많으니까 그거 같은 거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파주 같은 거는 이런 제비뽑기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파주. 그래서 거기다 파주라고 적었지. 그럼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비뽑기 없는 데를 적은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는 싫었어.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것만 해도 그렇죠. 난 그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고 너무 가분하다. 그래서 아니 난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파주를 해서 그냥 여기로 온 거죠. 또 여기 한국은 뭐 파주 살다가 서울 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 파주 살아보니까 좀 파주가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그럼 파주가. 하나원 나오신 다음부터 계속 쭉 파주에서 사신 거네요? 그렇죠. 파주에서 쭉 살았죠. 처음엔 그럼 어떤 일부터 하셨어요?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를 해봤거든요. 근데 알바. 서빙 같은 거는 우리가 식당에서 쓰는 이거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설거지 하겠다. 그래갖고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라는 거를 못 해봤잖아요. 그런 일을 못 해보다가 워낙 북한에서 이제 잘 사셨으니까. 못 해보다가 설거지를 하는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팔목에서 지나도록 했어. 막 이거 하는데 근데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막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도 막 진짜 젖먹던 힘까지 막 짜서 막 했어. 4시부터 12시까지인데 시간이 막 이게 너무 안 가갖고 그때 막 기도를 했어. 막 주님 시간 좀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었다니까. 그래서 설거지도 해보고 저기 그 경상도에 청송이란 데 있거든요. 사과가 나오는 고장이 있고 청송사가 있는데 경상도 아주 그 시골이더라고. 근데 거기에 버섯 농장이 있죠. 버섯 농장에 알바를 구한다 그래갖고 거기를 갔어요. 근데 내가 KTX란 걸 못 타봐갖고 KTX를 못 타봤잖아. 그래서 그 기차표 끊을 줄 몰라갖고 그때 내가 다시 파주를 왔던 기억이 나요. 다시 파주에 와갖고 교회 이모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그 이모님한테 여쭤봤어. 이모님 나 지금 대구 가야 되는데 기차표 어떻게 하지? 했더니 서울역에서 어머 그래요? 난 서울역에 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래갖고 다시 서울역에 가서 이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기차표를 끊고 대구에 가서 대구에서 청송까지 한 2시간 간 것 같은데 차 타고 그래서 거기서 알바도 해봤어요. 표고버섯 농장이었거든요. 그러면 KTX는 그때 처음이신 거네요? KTX도 처음이죠. 어떠셨어요? 북한은 기차가 평양 가는 게 우리가 보통 일주일 열흘 걸리잖아요. 네. 예산에 평양 가는 게. 근데 여기 봤더니 시간이 한 10분에 하나씩 있는 것 같더라고. 열차가? 몰랐지. 근데 거기서 그 안내방송이 나오는 게 뭐 기차 방금 뭐 기차는 출발하고 어떡해 기차는 어째서 어떡해 막 이래 어떡하지 난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또 파주로 가야 되나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모한테 또 전화를 했지. 이모님 기차가 또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막 그랬더니 이모는 아까 다시 여쭤보라고 기차가 또 있다고 이제 언제 있어요? 아니 그거 좀만 기다리면 기차가 또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때는 한국 사람들하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말 걸기도 힘들고 처음엔 지하철에서 한국 사람들 쳐다도 못 봤어요. 그냥 계속 머리를 숙이고 그러고 다녔다니까. 그래서 얘기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게 막 용기를 내서 조금 나이 지숙한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거 창구 있잖아. 기차 저기에 가서 어디를 가겠다 그러면은 표를 준다고 그냥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얘기 듣고 거기에 가서 그거를 차표 하고 근데 그것도 내려가서 기차를 찾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때 그 용기를 낸 게 좀 무릅쓰고 물어보자. 자꾸 내가 위축이 말고. 돼갖고 내가 자꾸 뒤로 숨으면 길이 없겠다 싶더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그 할머니한테 한번 여쭤본 게 사람이 진짜 한 번에 그 시작의 절반인가 봐. 용기가 생겼어. 그때 또 용기를 내서 내려가면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올랐더니 또 이 좌석을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 했더니 가르쳐주더라고. 아 좌석은 이렇게 찾는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지. 서울에서 대구까지 몇 시간이에요? 2시간인가 3시간인가 2시간 갔나? 2시간. 북한에서 한 며칠 걸리기를. 북한에서 나 그때 2005년도에 마지막으로 평양 갔는데 그때는 여름이어서 기차도 좀 그래도 다닐 때여서 그래도 그때 3일을 갔던 것 같아요. 해산에서 평양. 네. 근데 보통 겨울에는 일주일 열흘 가잖아요. 아휴, 어쨌든 정말 신기한 경험. KTX를 그렇게 KTX도 타보시고 타고, 참 그렇게 해서 알바를 하러 가는데 KTX를 타고 간다. 이것도 너무 진짜 신기한 경험인 것 같고 버섯 농장에서는 이제 버섯 재배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버섯 따는 것만 했어요. 버섯이 이렇게 따면은 그게 그 상품성이 있는 게 있고 등예품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려서 이렇게
하는 거 했는데 사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거기서 숙식을 다 해주신 거예요. 오. 그래서 그 대구에서 오신 언니분도 계셨고 그분도 너무 좋으신 분이셨고 아무튼 한국에 와서는 한국 분들은 다 좋은 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알바할 때나 회사 생활을 할 때나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분들은 언제? 제가 한국에 하나원을 나온 지가 11년 9월에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애들도 찢어져서 데리고 왔는데 큰애 먼저 작은애 나중에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10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알바해서 벌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갖고 친정 엄마하고 큰애 두 분이 먼저 오고 그리고는 회사를 들어갔거든요. 아까 하나원에서는 이제 내가 이 나이에 회사도 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하셨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너무 했어요. 근데 나와서 일단은 부딪히고 보니까 그런 걱정이 사그라들더라고요.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경험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니까 아, 내가 그렇게 사회에 적응 못할 그런 실력은 아니다. 조금 그런 자신감이 좀 생겨갖고 그때부터는 좀 이게 덜어졌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 취직하신 거예요, 그러면? 파수 영어만. 영어만 한 10년 차가 됐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 원어민 강사들이 있거든요.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은 원어민 강사들이 하시고 전 처음에 사감으로 조금 하다가 관람객이 또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매표를 해야 되거든요. 티켓팅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매표소에서 티켓팅도 하고 그러니까 매표소, 콜센터 뭐 이렇게 그 네. 종합적인 그런 건데 그거를 하다가 지금 코로나라서 지금은 행정사무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파주 영어 마을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결국에는 둘째 자녀분까지 그렇죠. 다 둘째는 5년 후에 데리고 왔어요. 둘째 애랑 여동생 가족이 있었거든요. 여동생 가족이랑 같이 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 온 게 2018년에 막내 동생 가족까지 오다 보니까 가족은 현재는 거의 진짜 대단하십니다. 다 거의 온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제가 봐도 너무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한국에 오셔서 정말 거의 10년 이렇게 사셨잖아요. 네, 10년.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한국에 오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때가 너무 잘해서 그 북한에서 나를 추방 보냈잖아요. 네. 그게 감사할 정도라니까. 오. 나를 추방을 안 보냈으면 내가 이런 결정을 못했죠. 한국에 올 결정을 못했죠.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탈북을 한다는 게 참 너무 어려운 결정이어서 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사할 정도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난 한국에 와서 매 하루하루 매 순간이 아무튼 감사한 것 같아요. 회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회사분들이 진짜 좋으신 분들이셔서 사회생활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또. 여행은 많이 다니셨어요? 오셔가지고. 여행은 저희 회사에서 연수를 일본으로 갔다 왔고 부산, 경상도, 청도, 대구 그런 데는 다녀봤어요. 정말 내가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간 건 아니었고요. 이게 한국에 친구 언니들이 계셔서 특별한 계획이 없이 어느 날 가자. 그래가 그럼 나도 휴가 내고 KTX 타고 그리고 갔죠. 청도 쪽에 가면 거기에 또 친구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펜션도 다 해주시고 기분 좋게 즐겁게 다녔어요. 저는 이제 평양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내, 그러니까 북한이다 생각했을 때 북한 안에 그렇게 놀러 갈 곳이 많았을까 싶은데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없죠. 근데 진짜 북한은- 한국에서 그건 엄청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는 일단은 내가 여유가 되고 내가 결심을 하면은 그냥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북한은 예를 들면은 해산에서 어느 군으로 간다. 그래도 우리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여행 같은 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국내에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놀러 갈 만한 것들이. 해외여행 같은 거 가게 되면 여권을 처음 가져보셨을 거잖아요. 여권 어떠셨어요? 여권, 나도 그때 여권이라는 걸 사실 안 내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일본 연수를 간다고 그래서 여권 신청을 했는데 막 일주일 만에 나오더라고요, 여권이. 그래서 5년짜리를 할 거예요? 10년짜리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10년짜리는 수수료가 조금 더 많고 이런데 그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여권을 받아갖고 그 공항에 가서 여권 이거 하는데 참 그 마음이 어떤 마음? 한국 사람이 그 은근한 어떤 이런 자부심 같은 거 있잖아요. 여권 있는 사람이야? 막 여권 묘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또 한 번 느낀 게 세상에 참 내가 잘 태어났다. 정말 한국 오기 잘했다. 정말 큰일 했다고 내가 그랬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적응하는 동안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꼭 좋은 점만 있지는 않았을 그렇죠. 거잖아요. 처음에는 적응한다는 게 이게 내 마음을 내가 정리하고 다스리는 게 그게 어렵더라고. 처음에 자격지심이 너무 많았고 이 자신감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그렇게 안 보는데 그런 걸 자체 모순이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빠져갖고 내 자체가 나를 계속 압박을 한다고 할까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이 처음에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빨리 해방돼서 떨치고 나오는 게 참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약이구나 생각은 들었는데 한 달이 다르고 두 달이 다르고 한데 6개월이 지나니까 좀 숨이 나오는 웬만해서 집에 처음엔 들어와서 창문도 못 내다보고 어디에 계속 있었냐면은 그만 방 골방이 있잖아. 저쪽에 복도 쪽으로 난 방이 있잖아. 계속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못 나와 있고 실에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한원에서 금방 나와서 나온 날부터 거기 들어간 게 이쪽에 못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한 6개월 되니까 여기 있어서 창문도 내다보게 되고 여유가 생기는 그때 거죠. 조금 여유가 그때부터 생기더라고요. 내가 10개월 만에 큰애를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막 돈을 모았다. 6개월부터는 자 이제는 데려와야지. 그래서 막 저쪽에 브로커를 막 보내기도 하고 뭐 어떤 여유가 생겨야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유가 없을 때는 계속 이렇게 마음이 쪼들리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나와요. 처음에는 10개월 만에 또 회사도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많이 이게 그런 게 있죠. 그 자신감도 없고 참 이게 내가 이거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을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이 너무 많아갖고 그리고 회사에 북한 사람이랑은 없잖아요. 나 혼자고 선입견도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한 달, 두 달 있으면 전혀 그런 게 없이 무난히 적응을 잘했던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이다. 난 이렇게 사는데 이거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살아가는데 명분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그 명분이 감사하게 살자. 감사하면서 살자.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을 맞이한 것도 감사하고 오늘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랬더니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그렇게 힘드셨던 기간에 저도 혼자서 있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하죠. 정말 막막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내가 여기서 없어져도 누구도 모르겠네. 그렇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 생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엔 버티고 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이러니까 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해결이 되는 부딪히는 게 부딪히는 게 그냥 방법인 것 같아요. 난 처음에는 정말 절의 고도에 홀로선 이런 느낌 있죠. 진짜 뭐 사막에 홀로선 느낌이었는데 사람은 다 살게 돼 먹었나 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네 진짜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님한테 인생이란 어떤 단어로 이제 규정을 한다면 규정을 한다면 고난과 더불어 사는 거. 고난과 더불어 사는 거. 이미 다 이루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어떤 바람, 꿈이 있으실까요? 어떤 그 사람 초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그 초심을 자꾸만 잊어버려갖고 나도 자꾸 놀라는 때가 많은데 그거를 그냥 간직하는 게 좀 바람이고 우리 애들이 어떤 사명감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런 촬영이 진짜 처음이셨을 텐데 처음이어서 좀 내가 너무 지금 실수 많이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탈북민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우리 그 탈북민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라서 웬만한 북한 이야기도 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정말 뜻깊게 들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기 내주셔서 또 이렇게 네,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뭐 한 말씀. 이렇게 네. 평양 남인희 씨 평양에서 와서 저도 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북한에서 살 때는요. 평양에서 살아보는 게 사실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했었는데 평양을 박차고 여기 지금 이렇게 이게 한국에 와갖고 저 같은 사람 인터뷰도 하고 참 너무 이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정은경 이모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